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된 기막힌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이른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임을 자부하며 평생을 조신함과 품위를 강조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는 늘 여자는 자고로 행실이 발라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화려한 이중 생활을 알게 된 그날, 제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과 통쾌한 방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현모양처의 표상 같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개량 한복이나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목소리 한번 크게 높이는 법 없이 우아함을 유지하셨죠. 하지만 그 우아함은 오로지 며느리인 저를 깎아내릴 때만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어쩜 옷차림이 그렇게 천박하니?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지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어서야 되겠니? 남들이 볼까 무섭구나. 겨우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을 뿐인데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제 화장법, 제 말투, 심지어 제가 남편과 다정하게 장난치는 모습까지도 천박하다, 가볍다며 사사건건 간섭하셨죠. 시어머니는 늘 정조와 가문의 명예를 강조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10년을 버텼습니다. 시아버지는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분이셨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당신이 좀 참아줘 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완벽한 분의 눈에는 제가 한참 모자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건은 시어머니의 환갑을 훌쩍 넘긴 어느 주말에 터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택배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택배, 자기야, 아까 본 모습이 자꾸 생각나네. 빨리 또 보고 싶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자기라고 부르나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잠금이 걸려있지 않은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던 시어머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모를 남자, 누님, 내일 그 호텔에서 봐요. 지난번에 사주신 시계 너무 잘 맞아요. 시어머니, 응, 나도 자기가 준 향수 뿌리고 나갈게. 우리만의 비밀인 거 알지? 사랑해. 세상에, 정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라며 저를 닥달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비싼 선물을 사주며 자기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여자의 도리를 설파하고 계셨거든요. 지수야, 너 요새 밖으로 너무 도는 것 같다?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에 와서 남편 내조해야지. 여자가 밖에서 콧바람 들면 집안 망조드는 거야. 내 말 명심해라. 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훈계하는 시어머니의 입술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입으로 어제 그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했겠지? 시어머니는 본인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저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에 그 불안감을 며느리인 저를 압박하며 해소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빼서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터뜨렸다가는 시어머니의 그 노련한 연기에 제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나는지,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문화센터 강좌를 듣는다며 나가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평소 우아한 한복이나 정장을 즐기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하시더군요. 저는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제 남편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더군요. 두 사람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다정한 연인처럼 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호텔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까지 촬영을 마친 뒤 저는 조용히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일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2시간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오는 시어머니 앞에 제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당황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군요. 어머, 어머니, 문화센터 강좌가 이 호텔에서 열리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은 담당 강사님이신가요? 참 젊고 훈훈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도망치듯 사라졌고 호텔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구석진 곳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훈계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이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그냥 아는 동생인데 잠깐 상담할 게 있어서. 상담을 호텔 객실에서 2시간 동안 하시나요? 어머니, 제가 방금 찍은 사진들 아버님이나 재원 씨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조가 가문의 명예라면서요. 어머니 손에 들린 그 쇼핑몰 가방, 아까 그 남자한테 선물하신 거죠? 저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시어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다오. 내 아버님이 아시면 나 정말 죽는다. 너 우리 재원이 사랑하잖니. 재원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무릎을 꿇고 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원 씨를 위해서요? 재원 씨가 자기 엄마가 자기 또래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어머니, 저한테 품위 운운하며 구박하시던 그 10년, 그 시간들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이제 어머니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제 삶의 노예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해 줄 것. 둘째,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며느리인 저의 결정에 따를 것. 셋째, 다시는 제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자와는 당장 정리할 것. 어머니, 이 각서 내용 하나라도 어기시면 이 사진들 바로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보면 눈치부터 보십니다. 예전처럼 천박하다느니 품위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는 쏙 들어갔죠. 오히려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제 가방을 받아주시며 지수야, 고생 많았다. 저녁 차려놨으니 얼른 먹으렴 하고 굽실거리십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의아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구박한 것 같아 미안해서 그렇다며 둘러대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이제야 당신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며 좋아합니다. 속 모르는 소리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10년간 저를 가스라이팅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통제합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예전 버릇이 나오려 하면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순종적인 양이 되시죠. 많은 분이 왜 폭로하고 끝내지 않았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아이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다만 저를 괴롭히던 그 거대한 장벽이었던 시어머니를 무너뜨림으로써 저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불안 속에서 저를 모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쌓아 올린 가짜 품위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말이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무릎 위 원피스를 입고 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완벽한 척 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일수록 그 뒤에는 더 크고 추악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그림자를 찾아내 당신의 빛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여러분도 부디 당당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